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위로받고 응원받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답답해요. 두 딸의 용서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소망하면 대부분 될 거예요. 대부분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익명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첫 마디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환하게 미소 짓는다에 제 목을 걸겠습니다. 오늘 꿈에 전 여친이 나왔습니다. 익명 사연. 이분 현 여친과 같이 왔다에 제 오른팔을 걸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꿈에서 응원했습니다. 저도 위로받고 응원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혹시 나는 현 여자친구가 온 게 아니라 나 혼자 왔다 라고 하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선생님 이왕 손 들었으니까 여자친구랑 온 것도 아닌데요 뭐. 자, 얼마 사귀다 얼마 헤어졌어요?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만났어요? 만난 것도 한 3, 4개월. 자, 정리할게요. 3, 4개월 만났고 헤어진 지는 6개월 된 거예요? 네. 그럼 지금 현 여친은 없어요? 네. 아, 현재 만나는 여친은 없고 그래요? 꿈에서 그 여친이 혹시 그 여친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기억해요? 안 나요. 그건 안 나고 얼굴만? 네. 얼굴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냥 행복해 보였어요. 현 남친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전 여친이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자기야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냥 친구처럼 호칭을 불렀어요? 호칭을 안 불렀어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지금 울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 내가 울려고 하는 느낌이면 나 울컥했는데 지금 우리 일요일 날 이렇게 혼자 총각이 강연회에 오는 거 쉽지 않은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저도 사실 홀로 서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상을 많이 보면서 위안을 많이 받아가지고 용기 내게 됐습니다. 지금 몇 살이에요? 94년생. 딱 30살. 그러면은 본인이 홀로 서지 못했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난 홀로 서지 못했네. 제 불안을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언제 알았어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헤어지고? 헤어지고 더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의 불안을 채우려고 그 여성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여성이 나의 불안을 채워주기를 바랬다는 거죠. 네. 그거를 30에 안 거는 축복이에요. 그거 50, 60에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 진짜. 본인의 그 불안의 근원이 어디였던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은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근본적인 부분에서 제가 갖고 있던. 근데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대요. 절대자의 사랑을 받아서 채워지는 영역, 그리고 부모가 나에게 주는 사랑, 그리고 부모의 친밀도로 인해서 나에게 생기는 평안함.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분위기가 좋아. 서로 농담도 하고 막. 그때 아이가 갖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나 집에 갔는데 계속 둘이 뭐라 그러고 싸우고 막 말 안 하고 막 서로 말하기 싫으니까 애한테 시키고 밥 먹으라고 해. 니네 아빠한테 가서. 아빠, 엄마가 식사하시라고 하는데요. 먹고 왔다고 해라. 새 엄마 될 뻔하고 밖에서 고르곤졸라 피자 먹었다고 해라. 엄마, 새 엄마 되실 뻔하고 잡수셨대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불안함을 느낀다. 한두 번도 아니야. 몇십 년 동안. 선생님의 그 근본의 불안함은 어디에서 온 것 같아요? 말씀하신 가정적인 부분에서 왔던 것 가정적인 거?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친밀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인지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30에. 저는 30에도 몰랐어요, 이런 거를. 그러면 자꾸 탓을 하게 돼, 우리가. 부모 탓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자기 자신의 탓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상대 탓을 해요. 난 너랑 안 맞아. 네가 좀 더 나를 엄마처럼 감싸주면은 나는
훨씬 좋았을 거야. 그럼 내가 니네 엄마냐? 내가 니네 엄마냐? 그럼 이제 처음에는 그 핑계를 상대방에게, 두 번째는 나중에는 이거 다 내 문제야, 내 탓이야, 나 같은 게 뭘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 자격도 없고 나도 내가 불안해, 그냥 혼자 살아야지, 그냥 AI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대화하고 막 그래야지, 사람은 나는 내가 날 못 믿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헤어진 그 친구가 몇 번째 사귄 거였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말하기가 힘듭니다. 직장이 국정원은 아니죠? 그 말이. 좋아요, 좋아. 자, 또 만납시다. 마음을 열고. 네. 대답을 그렇게 빨리 하나요? 아까는 엄청 슬퍼서 눈물 날 것 같더니 또 만나자고 하니까 대답을 냉큼하네. 저는 가끔 아버지가 되게 막 엄마 웃겨주고 자식들 웃겨주는 집에 젊은 아빠들을 보면 나는 저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내 정서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황재성 씨 같은 경우. 황재성 씨는 자기 애들을 웃겨줘. 저는 돈을 받아야만 웃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평상시에는 거의 누구를 웃기지 않아요. 오히려 보통의 남자보다 훨씬 말이 없고 진지하고 심각한 스타일. 지금 그 웃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뭐 비난이에요? 조소예요? 아니면은 나 알 수가 없네. 이거. 근데 황재성 씨랑 같이 TVN 하잖아요. 같이 여행도 가봤거든요. 그러면 여행지에서도 일본 같이 가봤는데 그럼 일본 사람을 웃겨버려. 그러면서 나는 저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남성분은 본인 인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스스로 성장하고 행복하고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소망하면 대부분 될 거예요. 대부분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심으로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소망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오늘 오길 잘했죠? 네. 근데 몇 명 여자 사귀었는지 말 못 해주겠죠? 오케이, 인정. 나도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어요. 궁금하긴 해, 솔직히. 그 다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오케이, 바리. 자, 좋아요. 잘 왔어요. 우리 저 카메라에 대고 본인이 본인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해줘요. 사실 절대 손 안 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손 든 게 잘한 거예요. 왜? 참을 수 없어가지고. 순간 미친놈아 라고 할 뻔했네요, 제가. 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 잘 안 까는데. 자, 지금 봐봐. 얼굴에서 햇빛이 있어, 햇빛이. 햇빛, 달빛. 얼마나 보기 좋아요. 직면했다는 게. 예? 뭐 모두 다 직면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직면을 해야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잘하신 것 같아, 진짜. 자, 본인이 본인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 해줘요. 남들이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내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 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힘내자. 참고로 어떤 여성 스타일에게 끌리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줘봐요. 왜냐면 이 방송 보고 뭐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또 호감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홀로 설 수 있는 사람. 지금 비구니 스님 만나려고 그래요? 계속 지금 그놈의 홀로. 근데 그런 거 나중에 물어보면은 진짜 여자들은 좀 싫어해요. 이렇게 딱 처음 소개팅하고 미팅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성분한테 홀로 서셨어요? You 홀로? 나 홀로. Together. 그런 거 물어보지는 말고 대화하면서 딱 느껴봐요. 이 여성은 홀로 서서 나와 더불어를 하는구나. 아니다, 나한테 막 너무 기대는구나. 그거 느껴지거든요. 그거 말고는 또 원하는 거 없어요? 홀로 서는 거 말고? 예뻤으면. 질서가
질서 잡히면서 홀로 선 사람? 오케이, 말이 좋아요. 감사해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예쁘고 홀로 선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네. 현재 21살, 하고 싶은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나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나마 덜 불안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다니는 대학을 그대로 다니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등록금만 빼먹는 등골 브레이커 같아요. 그렇다고 대학을 관두거나 휴학하기에는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답답해요. 어디 계세요? 21살 우리.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유아교육과. 네?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이면 그래도 조금 일반적인 과보다 나의 그 조금 선택이 좀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그냥 애기 좋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어머니도 유아교육을 전공하셨고 그래서 그냥 애기들 귀엽고 해서 그냥 간 거였는데 뭔가 막상 교육봉사 나가고 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애기들이 그렇게 막 울고 나가니까 애기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어땠어요? 옹알이 하는 애기들 있잖아요. 어어. 그런 애기들이 예뻤던 거지. 아. 그냥 말하기 전까지 애기들이 예뻤다면 아, 그러니까 막 옹알이하고 막 앵앵앵 이 애가 좋은 거지. 막 애들이 막 커가지고 막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조금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는 것 같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진이라면 저한테 뭐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복권 당첨되게 돼달라고. 네? 복권. 뭐라고요? 복권. 그 빠따 맞아 본 적 없죠? 지금 21살에 지금 너무 지금 그럼 복권 당첨되면 그걸로 뭐 할 거예요? 집 사기. 집을 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집 사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놀러 다니기. 놀러 다니기? 어디로요? 해외. 해외 어디? 그냥 유럽 여행 다니고 싶어요. 며칠? 그것까지는. 아니 그러면 제가 뭐 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해외 어느 나라 며칠? 지금 가고 싶은 데는 방콕 한 일주일? 방콕 일주일? 네. 그러면 가요. 그냥 본인 돈으로. 제가 뭐 자꾸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람이 안 돼. 거지돼. 안 돼요. 자, 제가 학생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방학 되죠? 네. 그러면은 알바를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돈을 모으는 거야. 어디 가기 위해서요? 방콕. 방콕 가기 위해서. 3박 4일이라도. 아무 목적 없이. 아니면 엄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엄마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제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아, 뭔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손을 벌리기가 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어서 그럼 지금 알바해서 한 달에 얼마 받아요? 30? 30? 35만 원? 어떤 알바 하는데요? 서빙 음식점 서빙 알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여름 방학은 좀 힘들겠죠? 겨울 방학 때는 갈 수 있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 겨울 방학 때 방콕을 한번 갑시다. 아니, 저랑 가자는 게 아니고 그냥 갑시다. 갑시다 이겁니다. 네, 갑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방콕 3박 4일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 끝에 어떤 감정과 어떤 의지가 우리에게 남는지. 어때요? 이 계획.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 가게 된다면 우리 이따 나가면서 스태프분에게 얘기하셔가지고 연락처 주세요. 정말 가게 된다면 티켓 사진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이모티콘 보내드릴게요. 자꾸 뭐 받으려고 그러면 거지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해. 정말 가신다면 김창욱 쇼가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한 달 알바비를 여행비로 지원할게요. 방콕 가는 거 티켓 딱 찍으면 저기 PD님이 한 달 알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올리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요. 진짜 나 다 기억해.
돈 관련해서는 진짜 저 등골 빼먹으려고 하면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그 진짜 얼마야? 32만 5천 원. 5천 원 올라간다고 5천 원. 32만 원까지 30만 받는데 원에서 35만 원 받을 때도 있는데 보통 32만 5천 원 받아요. 제가 보기에 인생 잘 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 35만 원 하는 걸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티켓을 사면 그때 35만 원 김창욱 TV에서 젊은 청년에게 지원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는 그때 여행 갔다 오고 뭘 얻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너무 각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뭘 얻어야 되고 이때 뭘 해야 되고 그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삶은 그렇게만 돼 있지 않아요. 저는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1살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어요.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져서 그때는 이건 죽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로 왜 죽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다니까요. 이혼했다고 왜 죽어요? 대학 못 나오고 이름 있는 대학 못 나왔다고 왜 우리가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냐고요. 우리는 너무 가짜 소리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 사기 맞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느낀 건. 그러니 그냥 재밌게 다녀오세요. 그리고 알바해서 꼭 그 돈 모아요. 왜냐하면 이때 누군가가 100% 그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알바해가지고 그게 내 진짜 영혼의 골수가 되거든요. 근데 또 누군가가 사회가 우리와 함께 하네. 그것도 또 좋아. 35만 원 이상은 안 돼요, 진짜. 아니 그거 진짜 힘들어, 진짜. 그러려면 여러분 티켓 더 많이 그냥 200만 원어치 사야 돼요. 나훈아 쇼처럼 진짜 안 돼 그거. 요즘에 예전에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돈을 어떻게 양심적으로 좀 벌어서, 왜냐하면 말로 해서 안 되는 데는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돈을 좀 벌어서 뭐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좀 벌어 보려고 합니다. 뭘로 해서 벌지는 생각해 봐야죠. 본인이 본인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본인 이름이 어떻게 돼요? 황민주. 그러면 우리 감독님 보시고 저 감독님을 민주라고 생각해요. 민주한테, 민주가 여행을 앞둔 민주가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할 거라 믿고 성급해하지 않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해줘요. 이제 방콕 가서 이제 제 선물 뭐 사올지 그것도 좀 35만 원이나 줬는데. 뭐 좋아하세요? 네? 뭐 좋아하세요? 루이비통? 짭은 안 돼요. 나 진짜 그런 거 짭 싫어해요, 진짜. 진퉁 좋아해요, 진짜. 그래, 우리 민주 학생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독일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두 딸의 엄마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두 딸의 용서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독일 함부르크에 사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소개 한번 짧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01년에 선교사로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가서 지금껏 살고 있고요. 큰 딸이 대학 졸업하고 8년 전에 한국에 와서 자리 잡고 있는 이 딸입니다. 딸과 함께 왔고 작은 딸은 아직 함부르크에서 독일에 있고 있어요. 근데 용서를 받았는지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5년 전에 유방암 진단받고 독일에서 치료받을 때, 항암을 할 때 그때 작은 딸이 사복고시 앞두고 이제 힘들게 준비하다가 제가 아프니까 병원을 계속 쫓아다녀야 되니까 힘들어 보여서 그때 큰 딸이 2주 휴가 내서 집을 방문했길래 항암 치료 받을 때 같이 이제 처음으로 동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전 제 나름대로 작은 딸한테 미안해서
너 동생 너무 수고한다고 이 한마디 툭 던진 건데 그때 이 큰딸이 빵 터지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까지도 동생만 염려한다고. 듣고 보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30년 넘게 엄마 뒷모습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바빠서요? 아니요, 제가 둘째가 큰딸 2살 때 태어났는데 심장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작은 딸이 31살인데도 얘가 열이 나거나 아프면 제 온몸이 반응을 해요. 근데 큰딸은 워낙 안 아프고 커서 큰딸이 고열로 시달려서 실신하기까지 가도 제가 돌아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 2딸 한국에서 키울 때 주변 사람들이 언니는 왜 이렇게 큰애와 작은애를 편애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전 이해를 못했어요. 전 둘 다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편애를 했으면 사랑받은 작은 딸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 작은 딸 역시 엄마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만났는데도 살짝 그런 게 있거든요, 선교사님. 사실은 이거는 엄마 빼고 제가 딸 2명하고 따로 만나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따님의 얼굴이 지금 밝아지네요. 자, 그러면 따님한테 마이크를 한번 넘기주시죠. 따님은 그러면 어렸을 적에는 엄마가 흔히 말하는 이 단도리를 엄청 심하게 했어요? 좀 통제성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엄마 나름대로는 열심히 키우신 거 너무 알겠는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좀 일방적인 사랑으로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서 좀 이렇게 강압적이게 느껴진 부분이 강압적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체벌은 없었죠? 체벌도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결정할 건 독일 경찰이 할 것이냐, 한국 경찰이 할 것이냐. 이제 그것만 행정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 엄마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있다라는 말씀을. 자,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따님의 영혼이 밝아진다. 근데 아마 엄마는 그러신 게 있었겠죠. 엄마의 원래 성향도 그러시지만 니네 덕스럽지 못한 게 니네가 잘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 외국인 사이야. 그리고 그때는 독일로 이민을 많이 간 시절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동양인도 별로 없고, 니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바로 눈에 띄어. 그리고 너네 그거 이상하게 하면은 아빠하고 엄마 여기 선교사로 왔는데 니네 절대 안 돼. 교회에서든 현지 애들하고든 절대 할 거 딱딱 알았어. 밥은 무조건 감자만 먹어. 그런 통제. 근데 그게 틀린 말도 없어. 다 맞는 말씀이고 우리를 지키려는 거고 다 정당한 거야. 그렇지만 그 에너지가 너무 셌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엄마 말 맞는데 알겠는데 너무 이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느낀 게 몇 학년 때예요? 26살 때 제가 한국으로 왔는데 25살까지 그냥 쭉 느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없었고 엄마한테 그냥 맞춰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6때 오면서 그때 확 독립을 했는데 그제서야 좀 내가 없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어. 25살까지. 그때는 엄마가 너무 세고 그게 사랑이든 뭐든 너무 강하니까 거기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반항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좀 늦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이렇게 확 오시니까. 바로 어떻게? 그러니까 집 문을 안 열어주신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자, 선교사님, 이건 기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일단 접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동생한테도 그랬어요? 아니면 동생한테 너그러웠어요? 아팠으니까? 제가 어쨌건 위에서 먼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좀 더 많으니까. 그래서 동생한테는 조금 약해지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생은 엄마 좋아 이래야 되는데 왜 동생도 지금 상처를 입고 엄마한테 뭔가 불평이 있는 거예요? 작은 딸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작은 딸이 법을 전공을 했어요. 그럼 법적으로 엄마를 어떻게 해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건 아니시죠, 선교사님 지금? 뭘 할지 모르겠다고 해서 법이나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냥 툭 던진 거예요. 너 법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엄마가 그냥 너 법이나 한번 해봐. 10년을 견뎌내는 거예요. 중간에 많이 탈락을 하는데 그거를 잘해서가 아니라 노력해서 10년을 버틴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다음 달에 마지막 사법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딸이 하는 말이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여 년간 중간에도 제가 아파서 5년 동안 병간호하면서 병원 쫓아다니고 사법고시 계속 미루면서 13년을 버티는 건데 나중에 통과돼서 변호사가 돼도 이 일이 내 옷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좀 마음의 짐이에요. 나는 내 자식이 한 대만 안 시킬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아이들 아버님은 안 계실까요? 계세요. 계세요. 남편이 있어요. 왜냐하면 느낌 자체가 아버님은 아예 없는 듯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떤 집안의 사정이 조금 있으시지 않나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빠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빠는 조용하고 한결같고 가정적인 분이세요. 아버지도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게 되네요. 근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거기에서 야 이렇게 딱딱딱딱 해 이랬으면 엄마가 좀 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남편은 너무 유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뭐라고 말할 것도 말 안 하고 아빠가 기도 많이 할게. 아빠가 사랑해. 너희들 여기 데리고 와서 고생시켜서 미안해. 이러니까 이제 그걸 엄마가 옆에서 보면서 새끼들 아주 지들끼리 아주 사랑으로 뭉쳐있네. 조금 캐릭터가 남편보다 조금 강한 스타일이고 아빠는 아닙니다, 선교사님. 조금이 아니고 많이입니다, 선교사님. 제가 처음 뵀지만서도 사실 정말 선교사님이실까 처음 듣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매우 험한 말도 하지 않으셨고 차분차분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치 어떤 용광로 앞에 선 사람 같은 느낌을 제가 느꼈거든요. 저게 막 드글드글 저 에너지가 막 그 붉은 불로 끓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저 불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뭐 나를 향해 흘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가까이 가거나 내가 잘못하면 내가 큰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느낌을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사님에게 느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느꼈을 것이다. 이 웃는 사람들은 다 느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마음은 여린데 겉만 그러세요? 아니면 마음도 좀 딱 이런 분이세요? 기회만 된다면 저를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은 굉장히 여리고요. 이건 정말이에요. 탈옥수도 자기는 마음이 여리다라고 인터뷰한 기사를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나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고 타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차이가 여러 가지의 경우에 의해서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 날 억울한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온전하게 에너지를 써서 살았어. 그리고 나 불의하게 사는 것도 별로 없어. 물론 100% 깨끗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랬어. 근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평가를 하는 거야?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내 인생의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네 라는 마음을 선교사님도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갱년기가 온다든지 그러면. 선교사님은 갱년기가 지금 왔나요? 아니면 지나갔나요? 아니면 그 전인가요? 끝물이 같아요. 끝물이다. 참 끝물이다. 선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군대로 비유하면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특수부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각오와 이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걸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막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뭐 막 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때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 각오가 이 젊은 날에 엄청나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있었겠죠. 맞나요? 네. 본인도 원하셨어요? 아니면 남편이 목사님이 가자고 한 게 조금 더 많았어요? 만약에 남편이 네. 아프리카로 떠나자 했어도 제가 따라갔을까 하는 질문을 해요. 네. 그래서 독일이라서 기꺼이 따라갔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가 모르겠고요. 그게 선교사님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고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느낌이었기 자체.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따라갔지. 아. 저도 얍삽한 사람이라. 얍삽하다. 그렇지만 그러면 독일에 가서 고생 안 하신 건 아니죠? 또 다른 고생을 했겠죠. 그렇죠. 제가 해병대 사령부에서 근무했거든요. 강화도로 갔는데 너무 맨날 때리는 거예요. 맨날 맞았어요. 눈 크다고. 원래 눈이 작았었어요. 해병대가 왜 눈이 크냐고 때리더라고요. 후임이 잘못해도 절 때리고. 그런데 기적처럼 해병대 사령부로 갔어요. 그래서 와, 나는 이제 여기에 사령관님도 계시고 막 지휘관들이 있는 데니까 얘는 안 때리겠구나 그랬는데 등잔 밑이 어둡더라고요. 해병대 사령부는 고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강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중령이 지나가면 필승하고 거기서 다시 또 때려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차라리 예하 부대에 갔으면 제가 제 밑으로 쫄병들이 들어와서 열애를 하는데 해병대 사령부로 너무 일찍 오니까 밑에 쫄병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 제 윗기수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그걸 군대에선 전문 용어로 꼬였다라고 해요. 회사도 꼬인 군번들이 있거든요, 기수들이.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지 않고 독일로 갔다고 해도 아프리카에서 느낄 수 없는 독일의 힘듦이 생겼겠죠. 무시가 있을 수도 있고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딸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하고 싶고 용서한다는 말만 좀 듣고 싶어요. 지금 당장 또 용서한다는 말 하라고 하면은 또 딸들이 힘드니까요, 선교사님. 그냥 용서만 구한다, 그거까지만 하시죠. 거기까지는 감동이거든요. 제가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나는 듣고 싶어요. Right now.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 엄마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너무 갑갑하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안에서 폭발하든지 밑으로 꺼지든지 아니면 엄마하고 분리되고 싶어 하든지 무리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센 신념은 사실은 종교적 신념이거든요. 그럼 나는 종교적 신념도 우리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머나먼 외국 땅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도 많으셨을 거고 그 모든 것이 엄마의 이 어떤 그 성향에 더 그냥 그 돌벽에다가 거기다가 아주 그냥 철창도 두르게 되고 고압의 전류도 흘려버린 것 같아요. 지키려고.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을 지키려고. 그것이 이제 자녀들로 하여금 너무 숨이 막히고 어느 날 거기 넘어가려고 하다가 고압에 이제 지가 감전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엄마가 계속 전류를 줄이지 않고 계속 돌려. 그러면 이제 애들은 알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죽거나 죽음을 각오해서 뭘 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25살까지 계속 이렇게 살았겠죠. 딸은.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보니 내가 너무 그렇게 살았네. 엄마가 이해되지만 그 25년의 숨막힘이 그 보이지 않는 무서움이 엄마를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게 있는 거죠. 몸의 기억으로. 큰 따님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작은 따님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어머니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용기 있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따님들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 거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힘이 있으신 거니까. 우리 큰딸은 어머니 이런 얘기를 듣고 좀 어떠세요, 기분이? 이제 요즘에 조금 많이 제가 8년 떠나오고 나서 엄마가 좀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그래서 사실 저는 이미 용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유, 다행이다, 그나마.
아까 어머니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용서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선교사님은 원래 강한 분이었습니까? 독일 가서 더 강해진 것 같습니까? 제가 선생님 강의를 15년 전부터 꾸준히 들어와서 그 영향이 커요. 달라진 변화가. 그거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러는데 15년이 그러면 저는 정말 궁금한 게 15년 전엔 도대체 어떤 에너지셨는가라는 게 상당히 정말 궁금하네요, 선교사님. 이랬건 저랬건 그 먼 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한국말을 완전히 하고 완전한 한국 사람으로 외국에서 아이들 키우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머니가 우리 막내 따님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독일 말로 어머니 권사님 하실래요? 독일 말은 안 돼요? 아니 저는 한다고 하는데 독일 현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따님한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 작은 딸, 여태까지 수고한 거 헛되지 않게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건데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있을 테니까 이번 시험 잘 끝내고 행복하자.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